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 TV의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노사라이브 TV라는 걸 보시고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를 다른 채널에서 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게 맞고요. 작년에 이제 홀로서기를 갑자기 하게 되면서 한 2달 정도 정신없이 바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던 노무법인에서 어떻게 이제 나와서 이제 제 다른 노무법인을 지금 강남에 차리게 됐고요. 지금 한 2달 좀 넘어서 이제 그래도 법인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안정화되고 나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야 이제 다시 유튜브 채널 시작해야지 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1월달 들어서 제가 또 강의를 다시 많이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강의장을 갈 때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디 유튜브에서 보셨던 분인데 요새도 잘 하세요? 해가지고 안 되겠다.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네요 해가지고 이제 다시 새롭게 방송을 하나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노사라이브 TV로 지은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TMI이긴 한데 재작년부터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원은 아니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 가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기업 인사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직원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인사팀에서도 힘이 있으신 정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시고 또 3분의 1 정도는 평상시 거의 만나기 힘들었던 노동조합 간부님들이셨어요. 진짜 그냥 조그만 지부 정도가 아니라 이름만 하면 우리가 말해도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금융사무노조 부위원장이라든지 금속노조 인천지부장 아니면 한국노총 법률원의 수석노무사라든지 그렇게 이제 평상시 만나기 힘들었던 그 인사팀의 의사결정권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간부님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한 1년 반 정도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사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생각보다 노사관계 그리고 노무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이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좀 빨리 전해주고 시사점을 전해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목말라 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정책이라든지 판결은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사점을 전달해주는 그 채널이라든지 그런 창구가 너무 없더라 라고 해서 물론 예전에 다뤘던 것들 해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다룰 겁니다만 노사관계에서 급박하게 다뤄야 될 것들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때마침 바로 어제 1월 12일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건데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CJ 대한통운의 그 단체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짧게 세 줄로 요약하면은 CJ 대한통운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잖아요. 사실 이게 CJ 대한통운과 각 지방의 대리점 계약이 원하청인지는 약간 변론으로 하고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점에서 택배를 하시는 분들과 또 노무 제공, 이제 정확히 말하면 택배 용역 계약이 맺어지죠. CJ 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주와 운송 계약을 맺은 이 택배 기사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CJ 대한통운에다가 단체 교섭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당연히 아니 당신들은 나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근로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노무 제공자 아니면 용역 제공자인데 무슨 단체 교섭이냐 혹시라도 하더라도 여기 대리점주들이랑 해라 나는 당신들과 그 단체 교섭을 맺을 상대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행정법원에서 CJ 대한통운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단체 교섭 대응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당노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형사처벌이 들어가거든요. 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교섭을 해서 뭐가 나오느냐? 단체 협약이 나와요. 단체 협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금 인상이죠. 임금 협약이 꼭 단체 협약과 동일한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단체 협약 중 하나고 그 외에도 복리후생이라든지 인사제도 개선 아니면 징계라든지 그 외에 조합원 보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단체 교섭이거든요. 그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맺고 근데 지금 CJ 대한통운과 이 택배 노조와는 좀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CJ 대한통운은 대리점주와 맺었고 대리점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넘었었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교섭 요청은 같이 하자
우리 택배 노조도 산별 노조니까 그 300개의 대리점과 CJ에 대한 동원이 같이 들어와서 교섭을 하자 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CJ에 대한 동원은 사이에 미싱링크가 하나 있죠. 또 하나의 미싱링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결성하는 겁니다. 물론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보다 조금 범위가 넓어요. 그냥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당장 일은 하고 있지 않아도 평상시에 월급 받고 있던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고 좀 더 넓혀져서 우리가 뭐 학습지 교수라든지 뭐 이제 그 시멘트 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운송 계약, 용역 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 거의 한 군데와 전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서 다른 데 일을 하기 힘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다, 근로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택배 노조도 하여튼 그걸로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노조법상 이걸로는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정식 근로자는 아닌 거죠. 두 가지 허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야. 사실 예전에는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이 정도 허들도 아니죠. 이거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하청 회사 있잖아요.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하청 근로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과 이번 CJ 대한통운과 약간 유사하긴 하죠.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도 아니 어쨌든 간에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이랑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되는 거 아니냐. 단체 협약은 근로조건을 맺고 강화하고 근로자들한테 유리하게 맺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근로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월급을 주는 사람은 돈을 주는 상대방은 어쨌든 원청이 아니라 하청이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섭은 하청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묵시적 혹은 뭐 이제 명시적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예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뭐 것들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긴 했었어요. 단체 교섭은 아니고 노동조합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종류가 많아요.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당연히 노동조합한테 나쁜 일을 하는 거니까 부당노동행위겠죠. 그거 외에도 지배 개입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배 개입은 이거 노조 가입하지 마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묵시적인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명시적인 불이익을 주는 건 아예 불이익 취급이라고 해서 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고 교섭 거부도 아니고 명시적인 불이익도 아니지만 되게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인 막 피해 주는 거 있잖아요. 막 앞에서 야 너네 노동조합 가입하면 알지? 하면서 뭘 나쁘게 하겠다는 건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대단히 협박 비슷하게 하고 그런 것들 이런 걸 지배 개입이라고 하는데 지배 개입은 좀 폭을 넓혀줬습니다. 뭐 단체 교섭까지야 이제 직접 상대방이랑 하는 거지만 지배 개입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옛날에 한 2010년도쯤에 현대중공업에서 이게 판결이 인정받은 게 있거든요. 하청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에 원청 현대중공업에서 좀 암묵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했을 때 뭐 교섭은 둘째치고 어쨌든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은 있으니까 지배 개입은 할 수 있는 상대방이다. 해서 너 나쁜 놈이네, 부당노동행위야 라고 처벌한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지금 이 논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이번 판결문에서도 행정법원에서 써먹은 거거든요. 아니 이제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당노동 행위를 한다면 하는 주체가 된다면 단체 교섭도 교섭 거부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똑같은 노조법 81조에 있는 부당노동 행위인데 다르게 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똑같이 지배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교섭에도 나와야 된다. 근데 교섭 안 나갔으니까 또 부당노동 행위라고 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사실은 대법원이 법원이 입장을 바꾼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판결문을 봐도 그 문구가 있습니다. 부당노동 지배 개입을 하는 사용자와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상대자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말은 맞는 말이고요. 저도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랫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고 이제 단방향적인 예전처럼 전속적이고 한 군데야만 일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 형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옛날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근로관계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죠. 조금씩 넓어져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이번 행정법원 판결문의 모순이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게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 2010년에는 뭐 부당노동행위 이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전부터 교섭 거부에 있어 단체 교섭에 있어서만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2010년도 때 지배 개입에 대해서 넓히면서 이건 뭐 단체 교섭이나 이런 데까지 다 해당됩니다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단체들에서도 당연히 이건 지배 개입만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어쨌든 간에 지배 개입을 인정받았던 거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 하청업체의 근로자였어요. 근로자라는 거는 상당히 회사와 묶인 이 쇠사슬이 엄청나게 두꺼운 거잖아요.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택배기사분들과 대리점주와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용역관계예요. 근로관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얼기설기하게 얽혀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할 때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보다 훨씬 더 적어요. 상당히 조그만 부분.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를 개정을 할지 수수료의 율을 조금씩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집합 방식. 우리는 이제 분류 같은 건 안 할게요. 한 이 정도까지만 정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있죠. 복리 후생제도도 이것저것 만들고 승진제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거의 맺을 권한이 없어요. 왜? 근로자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용역계약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허들이 한 번에 넘어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방향은 맞겠다 싶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뭐 원하청 관계에서 갑자기 지배 개입을 넘어서서 단체 교섭 상대방까지 한 번에 인정해버리는 첫 번째 허들 그냥 넘어버렸고 근로자도 아닌 그냥 이분들이 에 대해서도 그냥 원청이 교섭해야 된다 허들 넘어버렸고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결이 바뀐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바뀌는 게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마찬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도 한 번에 모든 걸 바꾼다는 건 좀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차근차근 단계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판결 역시 사실은 방향성은 맞지만 이제 밟아야 될 계단을 한 번에 뛰어넘은 그런 판결이고 어떻게 그냥 저 개인적으로 보면 좀 CJ 대한통운이 운이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이 되려면 그냥 판결이 아니라 적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대법원이 명시적,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에 그 판결을 가지고서 수많은 대법원 판결, 뭐 하급심 판결, 진호위, 중노위 재심 결정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한 번에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결로는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CJ 대한통운이 상당히 운이 없었다. 많은 분들께서 욕을 하고 계신데 솔직히 그렇게 욕을 하실 게 아니라 욕을 하려면 옛날부터의 입장을 갑자기 바꾼 법원 욕을 하는 게 좀 더 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는 좀 노사관계 이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준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